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북한팀 박수성입니다. 이번 주 탕노모 북한의 제목은 북한에 다시 고난의 행군이 닥치나입니다. 지난 11월 27일 국가정보원은 국회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경제난이 심한데도 과도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지원한 10만 톤의 식량을 들여가지 않고 있으며 지난 10월 말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한편 심지어는 바닷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될 것을 겁내서 고기잡이와 소금 생산마저 중단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최근 함경북도 청진시와 양강도 장마당에서 쌀 가격이 킬로그램당 8,000원까지 올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까지도 3,200원에서 4,300원 하던 것이 거의 2배로 뛴 겁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도 양강도 해산시에서 쌀값이 5,700원까지 올랐다가 당국이 개입해 1일에는 4,700원으로 다시 하락했지만 도매상들이 식량을 사들이기만 하고 유통하지 않아 시장에서 쌀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쌀값만 폭등한 게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국에서의 물자 반입이 크게 줄면서 조미료는 연초 킬로그램당 16,500원에서 75,900원으로 설탕은 6,000원대에서 27,800원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환율도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원화가 10월 23일 1달러당 8,170원에서 지난달 12일 6,500원으로 20.4%포인트가 떨어졌고 중국 1위안도 1,225원에서 890원으로 27.3%포인트 하락했다고 최근 전했습니다. 북한 원화의 가치가 갑자기 크게 오른 겁니다. 원화의 급등은 크게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경제난이 심해지면 외화가 부족해지고 따라서 외화가 급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북한의 최근 환율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쌀값과 주요 생필품 가격의 폭등, 환율의 급락 등으로 북한 경제가 급속하게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관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확인 보도지만 일부 언론들은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0여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1990년대에 끔찍했던 고난의 행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례들입니다. 북한 당국 스스로도 경제가 심상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달 30일자 노동신문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지도 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 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했다고 보도한 겁니다. 북한 경제는 장기화된 대북 제재, 코로나 팬데믹, 여름 자연재해라는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저런 현상들이 북한 경제가 위기를 넘어 붕괴하는 조짐이 아니냐는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북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윌리엄 브라운 박사는 최근 북한의 수출이 거의 중단됐고 관광 등 외화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돈의 가치가 높아진 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라면서 이는 북한 당국이 초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외화 사용을 단속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외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물가가 하락하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시장이 급속히 침체될 것이라고 브라운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김병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북한 원화값이 급등한 건 국가가 개입한 때문이라는 해석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이 많이 보유한 외화를 국가가 싸게 매입해 국가의 외환 보유를 늘리려고 시장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또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외화를 쓰지 못하게 금지하고 북한 원화를 사용하도록 국가가 강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시장을 축소시켜 국영 상점이나 관리 가능한 상점으로 원화가 모이게 하면서 국가 상업 체계를 복원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국가가 외환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해 원화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에서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외환 시장을 강력하게 개입한다는 건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유지해온 정책과는 방향이 크게 다릅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대외무역 확대를 추진해왔습니다. 외화 획득을 위해 노동자를 해외로 대거 파견하고 북한 내 시장 거래에서 달러와 위안화를 사용하는 걸 묵인하거나 장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돈 대신 달러나 위안화가 북한 경제를 장악하는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 달쯤 전부터 환전상들을 체포하고 심지어 북한 체류 외국인들조차 1인당 하루 100달러만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등 외화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랑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북한 당국의 이런 모습이 퇴행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2016년까지 진행했던 시장 중심의 경제개혁 조치들은 2017년 이후 핵문제 협상이 교착되면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유지는 되었는데 최근 현상은 북한이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랑코프 교수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 북한은 5년에서 7년을 주기로 시장을 확대시켰다가 위축시키는 정책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시장이 없으면 주민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시장이 커지면 체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주기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겁니다. 최근 당국이 외환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건 김정은도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퇴행적이라고 랑코프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랑코프 교수는 북한이 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강행할 수 있는 건 중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식량과 비료, 에너지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체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장을 확대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대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지만 않을 정도로 유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편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은 북한에서 외화가 고갈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장 환율이 급변하면 시장 기능이 마비되고 물자 유통이 이뤄지지 못해 공장 가동이 어려워지고 유통체계가 붕괴하면서 산업 전체가 일시에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는 환율이 국가 개입으로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북한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설명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밀수도 못하게 되면서 시장 거래가 마비된 상태고 물가가 폭등하자 사회 혼란을 우려한 당국이 환율로 물가 통제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먹고 살아온 많은 북한 주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홍수와 태풍의 영향으로 곡물 생산량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1996년의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 정도 감소했다고 하니 그때와 비슷한 건가요? 당시 북한 주민들은 배급에만 익숙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식량을 사 먹을 줄 몰랐기 때문에 많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시장이 확대되면서 스스로 먹고 살 방도를 찾을 수 있게 되면서 굶어 죽는 일은 거의 없어졌는데 코로나19로 다시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살 방도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현상을 경제 붕괴 조짐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KDB 미래전략연구소 김영희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와 달리 북한에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강영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소비 욕구가 한국처럼 높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물품은 전자제품 등 코로나19로 밀수를 하지 못하는 품목들이 대부분이고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궁핍한 환경에 길들여져 있는 북한 주민들로선 끼니를 줄여가면서 견딜 정도로만 소비하면서 버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노동신문은 지난달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 앞에 서 있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무역업을 했던 한 탈북자는 달러값 하락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북한에서 원자재를 사올 때 외화를 쓰게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밀수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화를 쓰지 못해 자연스럽게 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는 경험상 북한 당국은 환율에 깊숙이 개입할 수 없고 시장에 의해 환율이 결정돼 왔다면서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당국이 환율 시장에 개입해 북한 돈이 비싸졌다는 다른 전문가들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물자가 크게 부족하다고 보는 점은 같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초특급 비상방역 조치로 방역 단계를 높였습니다. 지역 간 사람이 이동하는 걸 막고 음식점과 이발소 등 서비스 부문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국정원이 밝힌 대로 바닷물이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 고기잡이도 금지하고 소금 생산마저 중단한 한편 물자 반입 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를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한 평양 출신 탈북자는 신의주에서 평양 서포역으로 물건을 들여오면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100여 명이 지방으로 추방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고 북한 경제 위기 징후들이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들도 있지만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보이지 않네요. 창 너머 북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